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직장인의 논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무 현장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논리력 향상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하고자 하는 말을 셋 이상으로 쪼개어 말하기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기와 세 개로 쪼개어 말하기가 뭐가 다른가?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논리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전체 집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에 포함된 영역과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명확하게 식별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포함되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보다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집합이 포함되는 것들의 나열에 의해서 정의되기보다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실적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영업 담당자들에게 프로젝트 범위를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영업 수수료 바꾸고 전산 시스템 바꾸고 등등 뭐뭐를 바꾸겠습니다 라면서 하게 될 일들을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그 대신에 영업 수수료까지는 바꾸지만 영업 조직 구성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프로젝트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범위를 대충 알고는 있지만 불분명했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줄로 요약하는 능력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빠르게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이어서 설명드릴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도 같이 필요로 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기가 전체 집합의 범위를 찾아내는 능력에 기반한다고 한다면 셋 이상으로 쪼개어 말하기는 실체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해내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추상적인 내용을 언어로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머릿속에 떠도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가능하도록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구성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막상 사진을 찍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깔 구분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젯밤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친구이기도 했다가 갑자기 부모님으로 변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지개의 색깔과 어젯밤 꿈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각의 실타래를 일단 정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떠도는 추상적인 개념을 셋 이상으로 쪼개어 말하려면 일단 복잡하게 얽혀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의 형태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정리가 되어야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어 말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역량의 두 번째는 쪼개지는 것들을 사이즈가 비슷하게 서로 겹치지 않게 쪼개는 능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실적 향상 방안으로 1. 영업 제도 개선 2. 영업 수수료 개선 이라고 했다면 이건 잘못 쪼갠 겁니다. 영업 제도는 영업 수수료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겹쳐져 있는 거죠. 조금 다르게 쪼개어서 1. 영업인력 처우 개선 2. 영업 인센티브 강화 라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선 포인트는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안 겹친 듯 보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영업인력 처우에는 영업 인센티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이미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다르게 쪼개어 보겠습니다. 1. 영업 프로세스 개선 2. 영업인력 점심 식사비 지원. 그런데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겹치지는 않은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진 큰 개념인데 반해 식사비 지원은 아주 자그마한 범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게 쪼갤 때 겹쳐서도 안 되고 쪼갠 것들의 사이즈가 너무 큰 차이가 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 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MS 워드로 된 보고서는 잘 쓰는데 파워포인트 보고서는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잘게 쪼개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MS 워드로 된 보고서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쭉 이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된 보고서는 페이지별로 담겨야 할 메시지의 양, 정보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사이즈에 맞게 잘 쪼개 놓지 않으면 파워포인트 장표로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MS 워드로 된 보고서 쓰듯이 제목을 쓰고 해당되는 내용을 아래다 생각나는 대로 쭉 쓰다 보면 어떤 것은 한 페이지에 담을 만큼의 내용이 없고 어떤 거는 한 페이지에 다 안 담길 만큼 양이 많아서 보고서를 못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연금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연금 시장은 향후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 확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랑 왜 그런 확신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달하려면 제 머릿속 생각의 덩어리를 표현 가능한 언어의 형태로 잘게 쪼개야 합니다. 잘게 쪼개어 셋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셋 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실제 글자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실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로지컬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기 전에 그 근거를 셋 이상의 항목으로 정리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논리적 역량이 향상됩니다. 나는 잘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처럼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지금도 이걸 매일매일 실제 업무를 하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